네,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증권주들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탑픽 종목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선정이 됐으니까요. 앞으로의 장 속에서 우리투자증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믿을 건 IT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하실 때 한 번은 더 생각하시게 될 것 같네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대안투자로 삼성그룹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우선 ET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ETF라는 걸 먼저 뜻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적립식 펀드겠죠. 적립식 펀드인데 이런 부분 자체를 주식시장에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수료 면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할 때는 0.33%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난 다음에 0.03%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에 보면 선체 수수료라든지 후치 수수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펀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펀드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는 위험 투자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무작정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를 찾아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도 집에 HTS만 깔려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오늘 150만 원을 돌파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염려를 하시는 거는 삼성전자는 가는데 왜 코스닥의 IT 전기전자 부품을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삼성전자는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의 IT 부품주를 사셨겠죠. 삼성전자의 대안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지금 수익률은 안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장은 좋지만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거의 지금 2주만 사더라도 거의 중산층 월급이 300만 원 맞먹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ETF 등의 거래 투자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안에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면 원래 삼성전자의 11월 선물 계약은 평균 2,000건 정도, 2,000 계약 정도 일어났죠.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만 계약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일단은 대량 선물 순매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느 정도의 비중 자체도 42%에서 지금 5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선물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ETF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덱스 삼성그룹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자체를 모아놓는 이제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랑 똑같은 개념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24만 주가 거래가 됐었죠.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35만 주 가량이 거래가 되면서요. 그만큼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된다는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ETF 투자에 대한 열기 자체가 지금은 삼성 투자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대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그냥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셔서 적립식 펀드를 가입을 하시는 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라는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같이 한번 ETF를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덱스라고 지금 화면에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덱스라고 치면요, 왼쪽에 보시면 쭉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펀드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살표 있는 게 코덱스 브라질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코덱스의 브라질 쪽의 해외 펀드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그룹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상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보다는 적게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그룹주 ETF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섹터와 같이 삼성의 이름이라 들어가는 것이 자체가 다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일단 수익률 면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달려가는 이상.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에너지주라든지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 화학주 어떤 화학주를 찾아서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라고 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에너지 화학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에너지 화학주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ETF를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10,000원대에서 1,500원에서 11,500원까지 뭐 10%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서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ETF 분명한 대안 투자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 종목을 담는 건 역시 하나의 대안 투자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뭐 어느 정도 협력 업체들 지금 하지만 주가 추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요. 대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렉스컴 아니면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아니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뭐 좀 재무적으로 좀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가 단가 압력도 당연히 이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IT 부품주들이 5%에서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뭐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30%가 넘고요. 그런 부분처럼 과과 의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고 코스닥의 IT 부품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전은 면치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차피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링겔 2방 정도 맞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만큼 지금 주도주 자체가 다 꺾여 있는 상태죠. 하지만 어차피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런 모습.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액면병합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을 몰아내겠다. 주가 자체를 추가적인 상승을 올리겠다고 이사에서 합의를 했는 점 우리도 눈여겨볼 수 있겠고 그만큼 코스닥에서도 꼭 코스피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코스닥에도 곧 봄바람이 같이 불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삼성그룹 ETF, 삼성전자를 좀 싸고 간편하게 그리고 리스크는 좀 분산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정치 테마주 몰락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죠. 대선 관련주 다음 주면 좀 끝나는 것 아닌가 생명이 다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이채민 아나운서님은 그 이명박 정권 들어올 때 투표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 그때 혹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날짜는 잘 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가 2006년 이제 12월 19일이었죠. 항상 19일마다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명박 관련주였던 그때 가장 유명했던 종목이 홈센터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가 되면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같이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홈센터라는 종목군이 지금 가격대가 3,345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예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07년도 12월 7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큰 낙폭을 이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유머 코드가 또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군, 정치인 테마주 물론 수익률이 좋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뭐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12월 7일을 기점으로 꺾이면서 우리에게 기회 자체도 안 줬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하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점하가 나오자마자 다시금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모습.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실 수가 없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인 테마주, 오늘도 박근혜 테마주가 지금 오르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또 현혹을 하시고 지금 오늘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마우스를 빼십시오. 빼시고 클릭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른손은 항상 봉인을 하고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13일이죠. 이제 대선까지 6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매집 세력 자체가 있다면 지금 매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매집이 들어오더라도 6일 만에 승부를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거래일만 따지면 4일 거래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은 너무 늦다. 지금은 우리가 팔고 넣을 자리지 여기서 들어갈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시나 뉴스가 나오면 그때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일단은 항상 주식을 하실 때 목표 수익률 우리가 항상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냐 하면 그만큼 내가 얼마의 수익을 봤을 때는 팔겠다는 마음가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목표 수익률을 못 정한다는 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면 팔아야지,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지. 하지만 매집 세력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경우를 알고 있죠. 그 부분을 그럼 우리가 후대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꼭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대주주가 또다시 뭐 몇십만 주씩 지금 처분을 하고 나가는 소식이 많이 듣기는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수급 공백을 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공백을 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치인 테마주 하시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인생을 걸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꼭 인식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맥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정책 관련주가 좀 낫지 않을까? 몇몇 정책들은 양 후보가 같이 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죠. 이제 인맥 관련주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정책 관련주, 그러면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되던 사람의 어느 정도 추구했던 정책 관련주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격차를 한번 보시면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47%, 3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41%, 42%, 그리고 최근 들어 43%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오직 10만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만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책 테마주로 해서 하루 아침을 보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됐구나. 그럼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 보겠다. 그리고 장중 눌림목 얼마에 공략을 하겠다. 이거는 투자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뭐 5천만 원 그리고 이쪽 후보에 5천만 원 정책 테마주 2개 겹치는 거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로또를 사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사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자체를 내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리스크 조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중 최대한 조절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로스탁 이상록 대표와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